나는 오늘 오래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아주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말은 건강 비결에 대한 조언도 아니고 인생을 잘 사는 요령을 가르치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세월을 지나오며 수없이 많은 노년의 얼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 남게 된 한 가지 진실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강해서가 아니라 가볍기 때문에 오래 삽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무언가를 더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먼저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붙잡고 사는데 익숙합니다. 기대도 붙잡고, 분노도 붙잡고, 억울함도 붙잡고, 사람에 대한 평가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때는 몸에 힘이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몸은 솔직해지고,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감정 하나가 밤잠을 깨우고 아침의 기운을 빼앗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늘 지쳐 보일까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 차이는 건강검진표에 있지 않았고 재산에 많고 적음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마음에 무엇을 아직도 들고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살아오며 받은 상처, 풀리지 않은 오해,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마음.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과 몸에 서서히 무게를 더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냥 넘깁니까? 잊고 사는 게 말처럼 쉽나요? 그 말이 얼마나 정직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억지로 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잊지 못해도 들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억울함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가 에너지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감정들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저 안에 머물며 사람을 안에서부터 지치게 할 뿐입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피곤해 보이는 분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그 생각의 내용은 대개 과거입니다. 이미 끝난 일, 이미 바꿀 수 없는 선택, 이미 떠나간 사람들. 그런 것들을 매일 마음속에서 다시 꺼내, 다시 판단하고, 다시 상처받습니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해서 먼저 지칩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잠이 얕아지고, 잠이 얕아지면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 살고 싶다면 먼저 오래 붙잡아 온 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쉬운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며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들고 있는지 한 번쯤 조용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덜 힘들어지려면 마음이 먼저 가벼워져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수명과 마음의 평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조금 덜 무겁게 살아보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말을 오래 망설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 품고 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의외로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기대 말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노력하면 알아줄 것이라 믿었고, 참으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기대는 종종 마음에 남은 빛처럼 변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이 생각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가 더 이상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래 살고 얼굴이 편안한 사람들은 대체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갑지도 않았고 세상을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에게서 자기 목 이상의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늘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야. 그 말 속에는 상처와 서운함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기대는 처음에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망의 다른 이름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치게 합니다. 김형석으로서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그것은 냉소가 아니라 자기 보호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자신에게 쉬운 오래된 역할입니다. 나는 늘 참아야 하는 사람이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나는 이 나이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역할들은 젊을 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역할이 오히려 사람을 빗자맵니다. 쉬어도 쉬지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아픔보다 외로움을 더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외로움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대개 기대와 역할을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보다 기대하고도 돌아오지 않을 때 더 깊이 지칩니다. 그 지침은 수면으로도 약으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서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에게서 벗어나려 하지도 말고 그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두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연습은 상대방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확실히 가볍게 만듭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기대를 줄인 자리에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이 노년의 평안을 만듭니다. 나는 이 나이에 이르러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덜 기대할수록 삶은 더 오래 견딜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대를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포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은 삶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편안하게 지켜내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대를 내려놓지 못했을 때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몸으로 겪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무거워지면 가장 먼저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잠이 얕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큰 문제는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계속 무겁습니다. 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괜찮은데 늘 기운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다 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대개 사람에 대한 기대입니다. 자식이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 배우자가 알아주었어야 한다는 마음, 세상이 나를 이만큼 대우해 주었어야 한다는 기억. 이 기대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작동합니다. 기대는 충족되면 기쁨이 되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늘 마음을 긴장시킵니다. 그 긴장은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지만 수년, 수십 년이 지나면 몸이 대신 견뎌야 할 몫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에 접어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래 서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기다리는 상태에 머뭅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사과를 기다리며 마음은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그러나 나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단순해집니다. 말이 줄고, 기대가 줄고, 판단이 느려집니다. 그 느림 속에서 몸은 비로소 회복할 틈을 얻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마음이 바쁜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끝나지 않으니 쉼도 오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으로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는 젊은 날에는 연료였지만 노년에는 짐이 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외로움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늘 받지 못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곁에 있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은 사람을 더 말없이 만들고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속 이야기는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밤이 길어지고 하루가 더 빨리 소모됩니다. 나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운동이나 식단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쉬고 있는가 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마음을 쉬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두 한꺼번에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건 이제 내가 안고 갈 일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해결한 뒤에 쉬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조용히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어떻게 삶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다시 설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덜 아프게, 덜 무겁게 살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대를 내려놓는 일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조용히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여기서 큰 결심이나 극적인 변화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태도의 이동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Don 1.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제까지의 삶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의 나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 소용없다 라고 돌아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여기까지 잘 해왔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김형석으로서 나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며 이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계속 몰아붙일수록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지칩니다. 그래서 내려놓기의 첫걸음은 설명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은지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설명은 마음을 다시 긴장시킵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이해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과,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변화. 이 기다림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묶어두는 끈이 되기 쉽습니다. 기다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하루의 기분을 타인의 반응에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선택 하나로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는 과거를 반복해서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돌아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그때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은 마음을 가장 빨리 지치게 합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고치지 못한 채 자기 자신만 소모시킵니다. 네 번째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는 마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몸으로 나타납니다. 자주 피곤하다면, 자주 한숨이 나온다면 그것은 더 노력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좀 내려놓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도 좋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끝까지 안고 가야 할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이제는 늘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늘 오르려 하지 않아도 되고, 늘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성취가 아니라 관용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용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용 말입니다. 나는 오래 살며 이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면 몸도 함께 숨을 쉽니다. 몸이 숨을 쉬면 삶은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내려놓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만 덜 붙잡아도 내일의 하루는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려놓음이 어떻게 삶의 끝자락을 더 온화하게 만들고 왜 가벼운 마음이 결국 사람을 더 오래 살게 하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잘 살기보다 덜 무겁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나이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는 이 말을 결론처럼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래 살아야 할 이유를 몸으로 배워온 사람으로서 마음에 남은 한 가지 방향만을 당신 곁에 두고 싶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쌓아야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그 사람의 남은 시간을 결정합니다. 몸은 나이를 먹지만 마음은 짐의 무게에 따라 먼저 늙기도 하고 오래 젊게 남기도 합니다. 나는 평생 지혜로운 노인들을 곁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고 자기 억울함을 설명하려 들지 않았으며 과거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지나간 일들을 자기 인생의 일부로는 받아들였지만 자기 현재의 짐으로는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편안했고 말이 느렸으며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석으로서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먼저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가볍게 산다는 것은 무책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힘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기대에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곳에서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덜 무거워지고 하루가 다시 하루답게 흘러갑니다. 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데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내가 끝까지 안고 가야 할 일인가? 그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저을 수 있다면 이미 내려놓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더 잘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더 아끼는 시간입니다. 몸을 아끼고, 마음을 아끼고,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입니다. 그 아낌 속에서 삶은 억지로 늘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운이 좋아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선택을 얼마나 자주 했는가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만 내려놓아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들던 그것 하나 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조금 더 가벼워질 것이고, 그 가벼움은 당신을 더 멀리 데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살아온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